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상에서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리고 지표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시나리오 함께 보도록 하죠. 일봉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파동을 확인을 했을 때 W 파동, X 파동, Y 파동으로 복합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새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시작되는 그러한 관점이 상승 시나리오인데 조금 더 짧은 봉으로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 Y 파동에서 플랫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 고점 부근이 플랫으로 봐야 될지 러닝 플랫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지금 형태로는 결국 다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거로든 사실 얘기가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ABC, ABC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C 파동을 임펄스 5파로 이렇게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복합 조정 Y가 끝났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형태가 여기서 1, 2, 1, 2, 3, 4, 5 형태로 가는 건데 여기서 1 그리고 2파동이 나오고 다시 여기서부터 1파동이 시작되고 2파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3파동으로 올라가고 4파동 조정이 나오고 5파가 지금 현재 나왔다 라고 보는 관점이 상승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5파가 나오고 나서는 당연히 조정파동 ABC가 나오게 될 거고요. 조정파동 ABC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파동이 더 상승하는 그림, 그게 현재로서는 상승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지금이 정말 상승 임펄스 5파가 맞냐라는 부분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거의 다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 5파가 어디서 끝나냐가 이제는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212에서 나오는 피보나치 지지 구간인 61.8%, 78.6% 구간에서 지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파동 이렇게 시작되고 2파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2파에 대한 되돌림을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가 1파 시작되고 그럼 2파 되돌림이 50%랑 78.6% 사이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50%를 조금 더 넘는 선에서 결국에는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3파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형태가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3파가 끝났다라고 오해가 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다시 러닝 플랫으로 조정이 ABC가 나와줬습니다.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상승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서 A 파동 그리고 A 파동의 고점을 넘는 B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 B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 C 파동이 지금 좀 애매하긴 한데 ABC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임펄스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정말 예쁜 형태의 어떤 확장 플랫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확장 B 플랫은 일반적으로 요새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1.236과 1.38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데 정확하게 그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면서 이 구간이 4파라는 것을 확실히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4파인 거 확실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5파 마무리가 되는 구간인데 이 5파에서 여기 지금 주말이 끼어서 애매하게 좀 끝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매물대 구간이기도 하니까 여기가 고점이겠냐?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5파는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4파 길이의 1.236에서 1.618의 길이로 형성이 되고요. 1파의 길이와 같은 길이로 형성이 되고 또 1파의 시작점부터 3파의 종점의 0.618 길이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3파가 굉장히 길게 나왔기 1파의 시작점부터 3파 종점의 0.618의 길이로 고점이 형성되는 것은 너무 긴 형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파 길이의 1.236에서 1.168 길이 그리고 1파 길이와 같은 길이로 형성되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고점이 이 부분이 되는 것도 뭐 틀리지는 않겠지만 최대 지점을 이제 58.2K 구간까지도 볼 수는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5파가 여기서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러닝 플랫의 형태로 조정이 ABC가 나오고 다시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예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락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하락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제가 하락을 보고 있는 주요한 어떤 하나의 근거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W,
그 다음에 X, Y, X, Z로 이어지는 복합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다시 이 구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아까처럼 1, 2, 1, 2, 3, 4, 5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1, 2, 3, 4, 5의 다이아고널 형태로 보고 여기서 A, B, C, 그러니까 이 전체의 상승이 바로 C로 이어지는 임펄스 오파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상승 시나리오와 반대로 이 파동이 X 파동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Z 파동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상승 시나리오든 하락 시나리오든 지금 가장 중요한 구간은 바로 현재 고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점 구간이 정확히 어디서 형성되고 그 고점이 어떠한 형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여기서 임펄스로 가고 난 다음에 조정 파동 ABC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임펄스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여기서 다시 Z 파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료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먼저 매물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맥스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죠. 명확하게 매물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위로는 68.4K의 1000만 달러, 그리고 69K의 1000만 달러 매물대가 있고, 밑으로는 65.1K의 1000만 달러, 64.3K의 1000만 달러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밑에 62K쯤에 하나 더 매물대가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의 가격이 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를 하고 이 4개의 매물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 역시 매물대가 비슷한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67.4K에서 67.5K 사이에 약 600개 정도의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65.5K에서 65.4K에 600개 정도의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역시 교차 검증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매물대를 비트맥스에서 생각보다 꽤나 많이 먹었습니다. 뭐 1000만 달러치가 먹힌다든지 1000만 달러치씩 긁히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보다 비트맥스에서 가격을 꽤나 주도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바이낸스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매물 체결이 적게 일어났냐? 그건 아닙니다.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 200개씩 매물대를 먹는 건 기본이며 100개씩도 그냥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창 상승할 때를 보면 매물대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200개, 500개, 200개, 300개, 200개, 300개, 3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매물이 상당히 이 윗구간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고점과는 조금 다르게 상승을 막으려는 매물대도 많이 들어왔고, 그 막으려는 매물대를 뚫으려는 시장가 매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형태의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상승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에서 상승 고점이 여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면서 매물대를 상당히 많이 먹었다. 여기 보면 700개씩도 먹은 구간이 있고 500개, 300개, 500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긁었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랑 비교하면 그래도 매물대가 더 많이 긁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주는 변동성이 더 컸는데도 그 정도인데 지금 변동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 매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밑구간에 청산 물량이 많이 쌓였습니다.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청산 물량이 많이 쏟아지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롱을 털지 않고 거의 원매이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위쪽의 청산 물량은 많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밑쪽부터 청산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도 여전히 매력적인 청산 물량이 있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곳에 청산 물량이 계속해서 쌓여 있죠. 역시 위쪽으로 유동성 구간을 많이 해소를 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이쪽에 있던 많은 유동성 구간을 모두 먹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매물대 유동성 구간은 72K를 넘어서야지 높은 유동성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걸 4시간 봉으로 보면 역시 똑같은 모습이고, 밑으로는 54K에서 52K 정도까지는 가져야지 유동성 구간을 흡수할 수 있는 구간까지 되겠다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8K에 약 1500만 달러 정도의 매물대가 있고 69K에 1200만 달러 정도의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는 그렇게 유의미한 매물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65K에 500만 달러,
그리고 그 밑에씩 조금씩 200~300만 달러씩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물대가 아래로는 두껍지가 않아서 언제든지 하락이 나온다면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크게 없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부터는 확실히 제동이 많이 걸릴 겁니다. 68K 그리고 69K, 70K 더 두꺼운 매물대 구간이 위에는 많기 때문에 역시 이 구간에서 큰 힘을 더 받아서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CVD 차트를 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래들의 매수는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개미들이나 전체적인 오도수는 모두 줄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이 일어나면서 개미들은 태우고 고래들은 던지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보이시는 이 파란색 구간이 바이낸스의 매물대이고요, 주황색 구간이 비트맥스의 매물대입니다. 다시 고점 부근을 살려보면 지금 구간, 그러니까 이 1.618, 67.9K 가기 전에는 분명히 한 번 더 이런 구간에서 매물대가 치워지지 않는 이상은 걸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형태로 나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대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매물대를 건드릴 확률도 높다. 또한 지금 재밌는 부분은 이 1파동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비트맥스 매물대가 있는 68.4K와 겹친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역시 고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전고점을 조금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올라간다면 68.4K까지 볼 수 있겠고요. 이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5파는 끝나게 되고 결국에는 조정파동 ABC가 나온다든지 Z파동의 복합조정이 한 번 더 나온다든지 그러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승의 시나리오든 하락의 시나리오든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을 보는 것이 더욱 유리하고, 그 조정파동에서 잔파동을 발라먹는 것은 결국에는 조정파동 한 파동이 나와야지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가격 흐름이나 그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상승이 정말 미세하게 앞서는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모든 오파가 끝나고 하락이 나와야지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파가 어디서 끝나고 그리고 하락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